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와, 진짜 이게 또 이렇게 계속 잘 풀리나요? 와, 너무 좋은데요. 어제 나스닥 지수는 뭐 별로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BNKU가 또 대폭등을 했고요. 어제 무려 7%가 넘게 올랐죠. 야, 이거 이러면 저랑 같이 몇 주 전부터 매수 똑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40%가 넘을 텐데요. 와,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이게 건강한 저도 빈혈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좀 넘는 기간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너무 만족스럽고 좀 팔만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연말이라 또 양도세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좀 됩니다. 이런 건 사실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아무튼 BNKU는 팔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MF 또 5% 넘게 폭등을 해주면서 기존 물량은 아직이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1년 계획 잡고 매일 분할 매수하겠다고 밝힌 그 물량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 70회차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물량도 수익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요즘 TMF가 수익권인데 계속 분할 매수 진행해도 되냐는 댓글이 종종 달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한 영상을 추후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요. 우선 어제 가장 중요했던 건 새벽에 나온 파월의 발언이었지만 파월의 발언 전부터도 채권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어요. 하락하던 주가는 보합권까지 회복했고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월과 같은 46.7이 나오면서 13개월 연속 50을 못 넘기는 수치가 나와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 수치는 50이 기준선이거든요. 50 이상이면 경기가 괜찮고 50 이하면 좀 안 좋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이번에도 좀 안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좀 더 힘을 실어주게 됐고 채권금리가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안에 세부 내역 중에서도 고용 수치가 전달 46.8에서 이번에 45.8로 1포인트가량 줄어든 게 좋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 발표와 함께 GDP나우에서는 4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 1.8에서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월이 연설을 시작했죠. 내용 자체는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매파적이었어요. 근데 적당히 매파적이었어요. 아직 근원 수치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통화정책 완화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말은 했는데 또 연설 중간중간에 인플레가 거의 잡혔고 금리 인상이 끝났음을 암시하는 문구들이 있어서 연설이 끝나고 월가에서 평가는 나름 균형 잡힌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선 엄청나게 흥분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연설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매파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번 연설에서 시장이 주목한 포인트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가 금리 인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완전 매파로 분류됐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파월 의장 입장에선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긴 하겠지. 괜히 주식시장 폭등시켜서 인플레를 다시 자극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매파적인 발언의 정도가 과연 월러의 금리 인하 발언을 지워버릴 정도로 파월이 강하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뭉개면서 넘어갈 것이냐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후자를 택한 거예요. 시장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상황에선 월러의 주장에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월러가 말했던 부분 그리고 빌 에크먼이 말했던 부분이 결국 이거였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인플레가 급격히 떨어지고 3% 이하로 유지되는데도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면 실질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진다. 일반 서민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너무 부담이 심해지고 이래저래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이걸 그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원 PCE 수치도 지금은 3.5%라서 목표치인 2%에 비하면 좀 여전히 높아 보이는 감이 있는데 이게 최근 6개월치를 연율로 환산하면 2.5%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목표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말이 계속 나오고 있냐면요. 보험성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 보면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 인하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 자체도 막을 수 있으면 막으면 좋잖아요. 선제적으로 막고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굳이 왜 국민들 고통을 겪게 합니까?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이 왜 자꾸 지금 나오고 있냐면요. 2020년에 코로나도 터지고 하면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아서 미국도 기준금리가 제로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많은 회사들이 재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5년 만기거든요. 저때 재융자를 받았던 회사채들의 만기가 2025년에 온다는 거예요. 2025년이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 지금 올해가 벌써 다 갔고 한 달 뒤에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좀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해두지 않으면 회사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재융자를 받거나 회사채 발행을 해야 하고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파산 사태가 미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자 비용 한 5% 이내로 회사들이 돈을 빌렸을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 돈을 빌려 쓰려면 한 10%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내야 하니까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겠죠. 경기는 전보다 더 안 좋아져서 회사
수익은 2배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자 비용이 2배가 늘어나 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빠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실제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1995년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리스펀이 경기 둔화의 조짐이 보이니까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실행해서 향후 몇 년간 장기적으로 미국 경기는 호황을 누렸고요. 그리고 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부분 분들이 최근 1, 2년, 뭐 길어봤자 3년 이내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월이 맨날 금리 인상만 하고 매파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전까지 연준 의장으로서의 이력을 보면 결코 매파적인 인물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또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니까 3차례 연속 금리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이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역사가 있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 희망적인 시그널이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주 전부터는 계속 긍정적인 영상만을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롱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1차 분할 매수 들어갔잖아요. 아마 다음 주 중에 저는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롱을 잡기로 결정했을 때 그렸던 매크로 시나리오 자체는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롱 분할로 좀 들어가 볼까 하고 결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이 급격히 안정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곳곳에서 보였고, 채권이 안정이 되면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이라던가 은행주라던가 그리고 중국 주식들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반대로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은 뭐 워낙 그동안 미리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다 하더라도 그 기대 수익률이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싶어서 중국 롱 매수를 결정했던 건데요. 지금 중국만 못 오르고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거든요. 러셀 2000 중소형 잡주들 어제도 엄청나게 올랐죠.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봐도 수익률이 엄청났습니다. 은행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반대로 빅테크와 반도체주들은 좀 아쉽죠. 당장 어제만 해도 채권 금리가 그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 정작 빅테크나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상승은커녕 오히려 하락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들이 조만간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대표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다 잘 나옵니다. 건재하고요. 제가 뭐 중국 주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리고 장기로 가져갈 생각은 없지만 중국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오고 하는데 중국이 계속 이렇게 하락만 하고 있을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조심스럽게 잘 들어가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완전히 엇나가서 손절할 수도 있다는 것도 늘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소액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